세종은 집현전에 모아 기른 인재들 가운데 정인지, 최항, 박팽년, 신숙주, 강희안, 이계, 이현로, 성삼문 등을 궁중의 정음청에 따로 모아 보좌를 받으며 한글 만들기를 주도했다. 이때 최만리 등의 신하들이 한글 만들기를 반대하는 상소를 하였으나 한글 창제는 기본적으로 그 뜻이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한글 창제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출생 전 진단은 임신 중절로 가기 쉽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강력한 비판입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욕구는 제어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재반 문제를 알아봅니다. 다음의 출생 전 진단 양상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6. 장애자는 낳지 않는 편이 좋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장애아의 출생을 줄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장애아를 낳아서 키우기 위한 비용을 도대체 누가 부담할 것인가? 중도 장애인이나 고령 장애인이 격증할 향후 고령 사회에 있어서 선천적인 장애인까지도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장애아는 가능한 한 태어나지 않게 한 상태에서 지금 살아있는 장애자의 복지에 예산과 일손을 돌리는 것이야말로 윤리적인 것이 아닐까? 페미니즘은 임신 중절 수술 일반에 대해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보다 현재 살아있는 여성 쪽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것과 동일한 생각을 장애 태아와 장애인에 대해서도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7. 장애자는 낳지 않는 편이 좋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논의는 장애아를 낳을 수 없는 사회가 문제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우선 사회가 장애아를 낳을 수 있는 사회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으로 사회의 상황도 갖추어지지 않은 가운데 장애아를 키우는 노고를 혼자 떠맡아 온 것도 여자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의 조건이 갖추어지면 장애아라는 사실을 알아도 안심하고 낳을 수 있는 것일까? 장애아를 안심하고 낳을 수 있는 사회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어떤 사회를 상정하고 있는 것일까? 아무리 제도적으로 사회복지가 충실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이라면 괜찮다고 하는 기준은 어디에도 없다. 게다가 사람들의 의식 속에 우생사상이 젖어 있는 한, 그리고 복지라는 것이 강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남아있는 한 장애인은 항상 열등한 존재이며 장애를 가진 것은 계속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하는 일일 것이다. 장애인을 배제하는 의식의 이면에는 오랫동안 구축되어 온 문화에 의해 형성된 미의식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사람은 보기 흉한 것보다 아름다운 쪽을 좋아한다. 구부러진 오이와 곧은 오이가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곧은 오이를 선택할 것이다. 그러나 구부러진 오이도 먹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인정하는 것과 아름답지 않은 것을 아름답지 않다고 해서 버리는 것과는 다르다. 육은 출생 전 진단에 의한 임신 중절 수술 비판에 대한 반론입니다. 7은 장애인을 안심하고 낳을 수 있는 고도의 복지사회에서도 아직 의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장애인이 미적으로도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의식이 공유되는 문화를 형성해 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치료 예방 연구 복지라는 다양한 분야로 갈라진 생명공학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몸에 대한 각종 개입이 쉽게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입으로 개인이 건강과 행복을 얻게도 되지만 갈등을 낳기도 합니다. 연구 목적의 인체 실험 증대 요청, 생명의 시작과 죽음에 대한 판정 시비, 사체 존중과 관련한 전통적 가치관 훼손, 출산을 둘러싼 새로운 불평등 야기, 전문가의 종속에 따른 개인의 동의권 행사 기회 축소, 장기 매매 및 대여, 실험 안 된 약물 사용, 새로운 고문 기술 습득, 유전적 정보의 오남용 등이 문제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개인의 자유와 재반 권리들 중에서 새로운 생명 개입 기술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인권 유형으로는 신체의 자유, 생명권, 건강권, 인격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 권리, 알 권리, 환경권, 평화권, 노동권 등을 둘 수 있습니다. 유전학적 예측 능력의 향상은 인간의 분류 능력의 향상을 뜻하기도 합니다. 정상과 비정상, 열성과 우성, 잠재적 소인과 비잠재적 소인 등등 이에 따라 유전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삶도 가능하게 되는 반면 사회 갈등과 분열 가능성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차별과 불평등이 확대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좋은 방향으로 쓰지 못할 경우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전적 예측 및 선발 기술 자체가 이미 처음부터 특정한 방향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유전학적 성과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유전적 향상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유전적 특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들로부터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국가가 불법적으로 개인들에게 강요한 강제 불임이나 우생학적 인종적 의도의 기술 개입에 대해서만 대처해온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유전학적 내지 생식 유전학 기술 응용과 관련해서는 국가보다는 개인들 편에서 그 이용을 자발적으로 원할 수 있다는데 문제의 복잡성이 있습니다. 유전 검진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생명윤리학자는 모를 권리,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알아야만 하지 않을 권리를 이해 당사자들의 알 권리에 우선하는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 꼽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유전적 조건에 관한 한 그의 운명을 모르는 것만이 그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모를 권리는 마땅히 우선 보호받아야 합니다.